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진행을 맡은 임동석입니다. 7월 18일 수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지상파 DM 채널 유원으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전일 코스피 지수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 부진과 IMF의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하락 등의 여파로 약세로 출발했습니다만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소폭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는요, 지표와 기업 실적 발표의 호조, 벤 버냉키 의장의 양적 완화 관련된 언급 등등 상당히 많은 그런 재료들이 있었습니다. 벤 버냉키 의장의 입에서 나올 말들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약간은 좀 성에 못 미친다, 기대에 차지 못한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쪽으로 판단을 내린 듯하고요. 하지만 기업의 실적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면서 뉴욕 증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존슨앤존슨이라든가 코카콜라, 골드만삭스 등등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에서 예상치에 부합하든가 예상치보다 좀 더 나았다는 그런 평을 받으면서 증시에 좋은 바람을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역시 어려운 때일수록 기업의 실적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순서 준비한 내용을 여러분께 먼저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강정원의 3% 공략주에서는 공략주 매매 원조인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 종목 선정과 투자 전략을 짜보고요.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솔로몬 투자증권 주대영 대리와 함께 버냉키 연설에서 언급되었던 내용들을 살펴보고 향후 증시의 방향성을 짚어보겠습니다. 업종 스캐닝에서는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낱낱이 살피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봅니다. 네, 본격적으로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정원 전문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 전일장 뉴욕 증시 상황부터 볼까요? 네, 저희 국내 시장 4월 연속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4.17포인트 상승한 1821.96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에 좀 하락했습니다만 기관의 순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상승세를 좀 보였고, 외국인은 7일 연속 순매도세를 좀 7일 연속 순매도세를 좀 보였습니다. 1267억의 매도세를 좀 보였고요. 장 초반에 기관은 매도를 보였습니다만,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세를 좀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벤 버냉키 추미의장, 결론적으로는 어제 미국 시장 상승했습니다만, 경기 부양책이 좀 언급된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호남석이라든가 락앤락 이런 종목의 상세를 좀 보였고, 기타 다른 종목들도 좀 상세를 보였는데, 코스닥도 8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이 좀 20포인트 좀 최근에 빠진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코스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좀 보여도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고, 특히 이제 외국인과 기관, 동시 순매수한 모습들이 코스닥의 약세를 좀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은 현대차, 삼성전자, OCI, NC소프트, 한라공조, NHN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YG엔터테인먼트, 다음, 원익 IPS, 유진테크, 아모텍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은 현대차와 LG화학, 호남석유, 현대모비스, SK이노베이션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한빛방송, YG엔터테인먼트, 파라다이스, 멜파스, 코롱생명과학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도수매수한 종목으로는 코스피에서는 현대차와 삼성전자, 호남석유, 고려아연, NC소프트를 순매수를 했고, 코스닥에서는 YG엔터테인먼트가 동시에 순매수하는 모습이 충격이었다. 그리고 최근에 태광이라든가 한빛방송, 오토행이플랜트, 호롱생명과학 이런 종목들을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한 종목으로 올려놨고요. 최근에 미국 시장은 벤 버냉키 의장이 미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만, 주가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상승세를 좀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78.3포인트 상승한 12,805.54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10.03포인트 상승한 1,363.67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역시 또 13포인트 상승한 2,910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양적 완화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 미국 경기에 대해서 이전보다는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상체 양적 완화에 대한 어떤 여지를 남겨놨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반응을 좀 보인 그런 모습을 보였고, 코카콜라라든가 이런 존슨앤존슨, 코카콜라는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좀 웃도는 모습을 보였고, 존슨앤존슨은 시장 예상치를 좀 밑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주가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골드만삭스도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전적으로 미국 시장은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7월 미국 주택건설업체들의 신뢰도도 10년 만에 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주택시장 지수도 좀 좋게 전월 대비해서 6포인트 상승한 35를 나타내면서
2007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한 부분, 역시 이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월물 서부타스탄 원유 가격은 전날보다 79% 상승한 89.22달러를 마감했고요. 5월 말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은 벤 버냉키 FED 의장이 경기 하강 위험을 밝히면서도 일단 추가 양적 완화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상승세를 보였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현재까지 그 추천하신 종목들의 기록을 보니까 17승 3무 4패, 굉장히 좀 압도적인 그런 승률을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좀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제 주신 종목에 대한 AS 해주시죠. 네, 후너스 어제 시초가 9,030원에 출발을 냈고요. 최고 2.4% 상승했습니다만 어제 종가는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후너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오 업종뿐만 아니라 이 화장품과 화학 유통, 시장 로열티 이런 실적을 겸비하고 있고 올 하반기에 일본 증시에 온콜레스 바이오파마 이 자회사를 상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모멘텀이 좀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올해 실적 지난해 대비해서 특히 영업이익은 1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 업종이 보통 그 밸류에이션 적용이 어렵습니다만 이 후너스는 올해 실적 전망치 대비해서 저점 밸류에이션 20, 30배 정도에 충분히 밸류에이션 적용이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유가 가능한 단기적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우리가 좀 보유가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역시 보유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보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장 관심 종목은요? 네, 오늘 시카고 양초는 휴맥스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맥스는 지상파 디지털 방송, 셋탑박스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작 포인트는 세 가지를 둘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홈 게이트웨어의 사업 진출에 대한 성장성을 둘 수 있습니다. 홈 게이트웨이 업체인 MMC의 지분 8.8%를 추가 인수하면서 최근에 그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21.98%의 지분을 확보했는데 이 홈 게이트웨이는 집안 내 다양한 그 기기들을 홈 네트워크와 외부 인터넷망에 연결하면서 음성이라든가 데이터, 이 멀티미디어 기기의 정보 등을 송수신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번에 이런 홈 게이트 업체는 MMC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이 게이트웨어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좀 육성하기 위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인터넷 보급 확산에 따라서 이 홈 게이트웨이 제품 수요가 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제 휴맥스가 글로벌 인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북미라든가 남미 이런 유럽 시장까지 이 사업을 확대할 것으로 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런 네트워크 기술을 보유한 이 MMC를 지분을 확보하면서 이 차세대 셋탑박스, 홈 게이트웨이 서버를 개발하는데 아주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습니다. 홈 게이트웨이 서버는 방송 수준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기능을 포함해서 다른 기기 간의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셋탑박스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 내 성장성, 향후에는 북미라든가 유럽 이런 시장이 본격적으로 좀 성장하면서 역시 이제 홈 게이트웨어 사업의 성장성을 좀 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런던 올림픽에 대한 수혜를 좀 줄 수 있는데 런던 올림픽 효과, 특히 최근에 영국에서 신제품 출시가 됐고 위성 셋탑박스 제품 판매가 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올해 국내에서도 디지털 방송이 좀 실현되면서 디지털 셋탑박스를 생산하고 있는 휴맥스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 포인트는 저평가 매수를 줄 수 있는데 올해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수익이 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3분기에는 매출 증가가 유럽과 중동 지역까지 넓게 좀 퍼지면서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 현 주가가 지금 PER 6배 정도 수준이 안 되는 그런 저평가 매수가 있고 동종 업종인 와이스라든가 유비커스 이런 종목 대비해서 저평가 매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 투자 포인트로 제시해드리겠고요. PBR도 지금 현 주가 0.6배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역시 이런 부분까지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휴맥스 목표가 손절가 얼마로 잡아볼까요? 네, 역시 주가를 제시해드리겠고요. 목가 3% 이상, 손절가는 9,000원 하이시에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맥스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정원 전문가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동시효과 상황 짧게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뉴욕 증시랑 좀 비슷한 흐름을 이어갈까요? 거래소가 5.49포인트가 올랐고요. 코스닥은 1.17포인트가 오르면서 0.2% 이상의 상승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등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역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상당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장이막 개장됐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2% 안팎의 상승세로 산뜻하게 출발했습니다. 확 그냥 20포인트 이상 그냥 상승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공이 하나 빠져가지고 살짝 아쉽다 싶네요. 공이 아쉽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하실 두 분의 투자 전문가, 우리 투자증권의 영등포점 노선호 전문가, 로즈스탁의 이경일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양시장의 출발 분위기 살펴봐야 될 텐데 먼저 노선호 전문가께서 거래소 쪽 짚어주십시오. 예, 거래소 쪽 출발 조금은 정말 아쉬운 모습입니다. 현재 약 2.49포인트 정도 좀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버냉키 연준 의장의 3차 양적 완화 정책과 관련된 기대감으로 상승 마감했지만 장 마감 이후에 또 인텔 쪽에서 3분기 매출액 전망을 시장 기대치보다 낮게 발표하면서 그런 부분들 아무래도 국내 주시장의 시초가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나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지금 코스피 예상지수와는 또 달리 소폭 약세, 약 0.68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시장 상승을 했지만 좀 하락 출발하는 모습은 정말 아쉬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시장 일단은 하락 출발을 하고 있지만 낙폭은 크지 않기 때문에 장중에 또 어느 정도에서 지지선을 형성할지 여부에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은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 출발을 하고 있다는 부분 다행스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외국인들 약 31억 원 정도 순매수 출발을 보이면서 오랜만에 지금 아침에 좀 매수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낙폭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투신권도 소폭이나마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주식형 펀드 자금이 5거래일 연속 유입이 되면서 일단 투신권 지금 최근 들어서는 계속적으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상당히 좀 최근에는 분위기 괜찮았거든요. 일단 오늘 역시 그런 분위기, 시총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6,000원 상승을 하면서 117만 4천원대 움직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지난주에는 109만 원까지 밀렸지만 거의 빠르게 한 10만 원 정도가 회복이 되는 모습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현대중공업 측의 지분 매각 소식으로 주가가 좀 좋지 못했지만 오늘은 지금 1,500원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기아차도 강보합권 움직임 기록을 하면서 시장 전반적인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LG화학도 지금 약 1%대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은 좀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주면서 지수도 지금 또다시 좀 상승 반전을 하는 모습이고요. 일단은 이런 분위기라면은 결국 시장 미국의 경기 부양책 그리고 또 중국의 경기 부양책 이런 부분들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의 지수 1820포인트대 초반권이라면은 상당히 가격 메리트를 바탕으로 해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살펴보자면 화학업종의 상승이 좀 가장 두드러지는 모습인데요. 하나케미칼이 1.8%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LG화학 역시 1.1%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화학업종의 상승은 역시 국제 유가에 상승하는 부분들이 화학업종에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반면 지금 보험업종 같은 경우 좀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삼성화재가 1.39% 그리고 삼성생명도 0.96% 정도 하락을 하면서 지금 금통위의 금리 인하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보험업종으로는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경일 팀장께서는 코스닥 출발 상황 정리합니다. 예, 코스닥 시향을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에서 8거래일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소폭 반등을 하고 있지만 지금 박스권 하단 코스닥의 지수는 박스권 하단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하락에 대한 지금 반등이 나올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에 투자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이 모멘텀이고 펀더멘털이며 밸류에이션이면서 수급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주가 상승의 원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시 이제 실적 시즌이 돌아오면서 전차군단이 이슈가 되면서 완성차 업체보단 부품주에 대한 탄력이 강하다라고 말씀드려서 코스닥의 IT와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관심을 보일 때다. 지금 코스닥 482.96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수급적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급적 상황을 보시게 되면 개인 같은 경우는 12억 원 정도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 정도의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기관은 이제 1억 원 정도의 매수세를 장 초반 시작과 동시에는 매도세였지만 지금 매수세로 돌아섰다는 점, 이 점을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등 구간이 확실히 나오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으면 업종별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겠습니다.
개인회 같은 경우에는 제조 반도체 그리고 IT 하드웨어, 기계 장비, 오락문화, 기타 서비스 그 등의 매수가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IT 부품과 IT 하드웨어 쪽에 매수세를 보이지만 제조 그리고 오락문화, 반도체에 대해서는 매도세를 많이 보이고 있다. 그리고 기관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IT 서비스, 소프트웨어 서비스 그리고 오락문화에 대해서는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반도체 및 IT 하드웨어 제조 기계 장비에 대해서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시총 상위주를 살펴보시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지금 하락을 약보합을 보이고 있고 다음 같은 경우에도 약보합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를 반전하면서 주가는 이제 하락 추세를 이제 저점을 높이는 깃발형 형태로 변곡점에 위치해 있다. 앞으로 셀트리온이 이제 보면서 이제 반등을 주면 이제 상승 추세로 돌아서고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면 추가 하락이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의 뉴스가 주가 하락의 원인이었으면 그동안 주가 하락의 원인이었으면 오늘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금 조정을 보이면서 매수 기회를 주는 시점이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도 괜찮기 때문에 지금 매수 기회가 온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고요. SN 같은 경우에도 세무조사에 의해 하락했던 부분이 이제 거의 다 마감이 되고 오늘 1% 이상 반등을 보이면서 이제 주가 상승 추세로 이제 돌아설 전망이고요. 안넷 같은 경우에도 오늘 1% 이상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 SF의 하락을 마감하고 대부분이 이제 상승 업종으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국내 외환과 채권 시장의 흐름 볼 텐데요. 한양증권의 리서치센터 전소영 연구원과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환시장의 현재 흐름 오늘 장 전망 함께해 주십시오. 네, 오늘 달러원 환율 전일 대비 2원 10전 하락한 1141원 50전에 거래가 출발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벤 버냉키 의장이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발언이 나오면서 달러 가치가 상당히 연동되는 흐름들을 보였는데요. 전반적으로는 보합권에 머무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추가 경기 부양책 자체가 위험 자산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벤 버냉키 의장의 발언은 사실 구체적인 플랜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플랜이 제시될 때까지는 아무래도 달러의 기조적 강세를 좀 예견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는 실수급에 연동되는 장세가 연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부터 한 이틀 정도 동안 현대차 관련 지분 블록딜 매도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량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채권과 주식시장 자금 유입과 유출 외에는 그다지 실수급이 없었던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번 현대차 관련 물량은 달러원 환율을 1140원 아래로 일시적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1140원을 하회할 경우에 이런 가능성이 일시적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채권 시장의 흐름과 전망도 함께 얘기해 주십시오. 네, 오늘 채권시장은 소폭 약세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채선물 전일 대비 3틱 하락한 105.81에 거래 출발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언급은 채권시장에는 좀 비우호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기준금리 대비 시장금리의 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지속이 되고 있지만 현재 레벨에서 추가적으로 강세를 나타내기에는 그 강세룸이 크지 않다라는 이런 점들이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부담을 느끼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제 나왔던 공정위에서의 CD금리 담합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CD금리가 하락하면서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은 채권시장의 다소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의 외환과 채권 시장의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증권사 리포트 김보람 아나운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입니다.
버냉키 의장의 입에 주목했던 뉴욕 증시는 경기 부양 기대감이 유지되며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오늘까지 나흘째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각 증권사들은 어떻게 시장을 내다보고 있는지 증권사 리포트 확인합니다. 먼저 삼성증권입니다. 거래대금 바닥인지 주가가 바닥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요. 우리금융투자는 IMF 성장률 하향 조정과 주식시장의 상관관계 분석합니다. 신한금융투자는 하방 지지선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동양증권 대차장고 증가 상위 종목의 차별화에 주목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솔로몬투자증권은 버냉키의 시선 쏠린 글로벌 시장 살펴봅니다. 이 가운데 삼성증권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현물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외국인 선물 매매에 의한 프로그램 유출입이 시장을 흔드는 웹더독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런던 올림픽 등 스포츠 이벤트가 끝나면 거래 대금은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이제 증시의 방향은 버냉키 의장의 양적 완화를 시사하는 발언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와 함께 2분기 실적 발표 결과에도 관심을 기울이면서 매매 기회를 엿보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시장의 방향은 기술적으로 좁은 수렴대가 마무리되는 7월 하순 정도에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입니다. IMF가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외 변수 우려감 속에서도 코스피가 연속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IMF의 세계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과 주식시장의 과거 패턴을 살펴보면 IMF의 성장률 전망 하향 시 코스피는 상승 패턴을 보여왔다고 정리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기대감을 갖고 20일 EU 재무장관 회의, 31일 미국 FOMC 회의 등 주요 이벤트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략을 제시했는데요. 전략으로는 핵심주 중심의 트레이딩 전략을 유지하고 IT, 자동차, 정유, 화학 등을 우선적인 관심권에 두자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에너지, 화학 업종의 실적 턴어라운드를 주목해보자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주변 환경만 놓고 보면 주식시장은 불확실성 투성입니다. 본질적인 감속 우려에 그리고 2분기 국내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른 변동성 때문인데요. 하지만 지수가 1800포인트를 전후한 하방 지지력을 재확인한 만큼 저점의 추가 상승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피 저점 개선이 더디다는 점이 지수 하방 경직성 강화와 하단 레벨의 상승을 지지하는 논건데요. 대응은 개별 종목에 있어 하단이 공고해지고 있는 IT, 금융, 화학 등 대표주들에 대한 관심을 권했습니다. 계속해서 동양증권입니다. 지난주 옵션 만기를 전후로 증시 변동성이 높아지며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공매도가 다시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중간 배당 이후 크게 증가했던 대차 잔고도 증가세는 이어졌지만 그 속도는 둔화되고 있는데요. 올 들어 대차 잔고가 크게 증가했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공매도 지속돼 숏커버 유입에 차별화된 모습에 주목합니다. 연초 대비 대차 잔고 증가폭이 높았던 종목 중 한진해운, OCI의 증가세는 지속된 반면 대우인터내셔널, 우리투자증권은 일부 청산되는 모습입니다. 이 밖에 삼성전기, LG전자의 동반 감소도 특징적이라고 정리했습니다. 네, 마지막 솔로몬 투자증권 리포트 내용은 주대영들이 전화 연결해서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버냉키 연준 의장, 필요하면 추가 대책을 내놓을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요? 네, 해외 시장 벤 버냉키 미 연준 의장 발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필요한 추가 경기 부양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시장의 기대치인 QE3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를 본 시장은 이제 해석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QE3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내년 초 재정 절벽 부작용으로 인해서 미국의 리세션 가능성이 뚜렷한 추가 경기 부양 카드가 없는 지금 말을 아끼는 것으로 지금 해석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는데요. 채권의 재매입과 초과 지준, 금리 완화, 인하 등 전통적인 경기 부양 카드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벤 버냉키 의장의 미지근한 반응이 유로달러가 한때 급락하기도 했지만 제자리를 찾으면서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준비는 충분히 돼 있다고 지금 해석하고 있는데요. 이에 다우지수는 장중 한때 출렁거리기도 했지만 0.62% 상승하며 시장의 안정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유로존 리스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동안 속을 썩였던 스페인이 5조 원 단기 국채를 발행했는데요.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금리를 큰 폭으로 떨어뜨리며 차츰 안정화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장의 그 우려를
잠식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으로 좀 돌아와 보겠는데요. 3거래일 동안 상승한 삼성전자가 금일도 1%가량 상승하면서 지수에 대한 하방 경직성을 제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밴드 상단으로 1850선 정도가 제시되고요. 밴드 하단은 1810 정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업종지수 좀 살펴보면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의약품하고 전기, 전자, 의료, 정밀, 운수, 창고 쪽, 통신업 쪽이 좀 상승하고 있는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골고루 전업종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금융 쪽이 안 좋지 않나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은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구도에 들어가서 1820선에서 지금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국면인 만큼 현재 매수 플레이가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은요. WTI가 급반등에 성공했기 때문에 S-오일과 SK이노베이션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이어서 오늘 발표될 기업들의 예상 실적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극심한 국내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국내 주요 건설사들의 실적 전망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야말로 파죽지세를 보이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사실상 올해 120억 달러의 해외 수주 목표 가운데 무려 70%에 육박하는 85억 달러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의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6.94% 증가한 1,918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KTNG는 환율 상승에 따른 수혜와 담배 부문 중심의 사업이 호조를 보이며 2분기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KTNG의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8.94% 증가한 3,065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LG화학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의 고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2차 전지 부분이 호조를 보이며 2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소폭의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데요. 단 재정위기 심화와 업황 위축 영향으로 전년 대비로는 실적 둔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의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0% 줄어든 4,588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병권 샘플러스 전문위원 만나봐야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폭이나마 상승 흐름을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 대한 진단 들려주십시오. 네, 일단은 시장이 상당히 좀 더디게 조금씩 올라오고 있기는 하지만은 뭐 이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은 앞으로 이제 순조롭게 상승 추세로 조금씩 더 전환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아직 시장이 막 폭발적으로 상승을 해주는 분위기가 안 되기 때문에 단계를 밟으면서 조금씩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중간중간에 조정도 많이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조정 시 저가 매수를 시도하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거래소는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 바닥권에서 탈출 흐름을 보이고 있는 화학업종이나 이런 그동안 좀 많이 침체됐던 종목군들, 이런 종목들의 단기 흐름을 한번 노려보실 수 있거나 아니면은 지수 관련해서 그 코덱스 관련 상품들, 코덱스 레버러지나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매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변동성이 지금 사실 시장이 굉장히 적은 편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걸 보고 쫓아가시게 되면 거의 손해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을 기다려서 공략을 하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아직 거래소에 비해서는 좀 약한 편이긴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또 요번에 사실 거래소보다는 먼저 상승세를 좀 탔고 또 상대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번에 조정을 또 거친 만큼 이제 조정 마무리 짓고 반등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역시 뭐 정치 관련주들이 테마 형태로 순환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치 테마들 순환매를 예상하시고 선침해를 해서 기다리는 형태의 대응이 가장 유리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래소는 지수 관련해서 코덱스 레버러지 쪽, 그 다음에 코스닥은 정치 테마 쪽, 이런 쪽을 추격 매수보다는 선침해를 하는 전략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자 오늘장 흐름과 함께 포트폴리오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포트폴리오도 지금으로서는 일단 반전 시도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코덱스 레버러지 같은 경우는 저가 편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전 자체가 잘 나오고 있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종목들도 아직까지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은 보합권 정도 유지하면서 진행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신규로 편입을 하나 했는데요. 역시 정치 테마 쪽을 하나를 편입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박근혜 관련 테마가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가 매수 시도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태고요. 뭐 어쨌든 대선까지는 순환매가 한 번 정도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 상승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발생하는 파동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상승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거래를 안 하시는 편이 좋을 듯해요. 매수는 비트 컴퓨터를 했고요. 역시 뭐 대선 테마의 순환매를 예상하고 선취매를 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 대응만 아직까지는 유효한 상태고요. 어제 매수가가 6,900원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오늘도 한번 노림수를 가져보실 수 있고요. 목표가는 7,500원 정도, 손절가는 6,000원 정도로 좀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최병권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실시간 시황과 업종 그리고 종목의 흐름을 살펴보는 업종 스캐닝 시간입니다. 먼저 노선호 전문가께서 IT 운수장비 정유화학업종 살펴주십시오. 예, 오늘 IT 업종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LG 이노텍 정도를 제외하고는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가장 강하네요. 1%대 상승을 보이면서 118만 원대까지도 지금 올라서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영국의 반도체 설계 회사 CSR을 인수하면서 이런 반도체 부분에서 또 경쟁력을 강화한 부분이 긍정적인 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 살펴봤을 때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씩 외국인들의 수급이 매도에서 매수로 좀 돌아서고 있는 모습 긍정적이고요. 역시 기관 쪽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최근에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상당히 좀 최근에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차트 살펴보시면요. 지난주 후반부터 지금 상당히 좀 지난주 금요일부터 연속적인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라면은 일단은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 이중 바닥을 좀 만들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번에 아마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면은 지수 한 1850에서 1900 사이, 한 122만 원 정도에서 125만 원 사이 정도에서 막힐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 이후에 역시 조정을 받는다면은 115만 원 정도에서는 충분히 계속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자 지금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최근에 정말 낙폭이 컸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오늘 아침에 21,250원까지도 좀 밀리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올라선다면은 이제 SK 하이닉스도 저점에서 충분히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LG 디스플레이의 반등이 오늘은 좀 가장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1.54% 상승을 하면서 23,000원대 다시 한번 올라서는 모습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 살펴보시면은 지금 최근 들어서 지수가 빠지는 구간에서도 추세가 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 살펴보시면은 양호한 좀 기간 조정의 형태로 22,000원대 지지가 나온 이후에 지금 다시 한번 상승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양호한 추세의 종목 손절가를 설정하기도 좀 쉽다는 점에서 일단 LG 디스플레이 좀 양호한 추세 그리고 이제 또 얼마 이제 10일도 안 남았죠. 올림픽이 10일도 안 남았기 때문에 올림픽과 관련된 디스플레이 교체 수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또 LG 디스플레이 2분기까지는 적자겠지만 3분기에는 7분기만에 흑자 전환 모멘텀도 있는 만큼 23,000원 정도 아래서는 LG 디스플레이를 IT 업종의 좀 대장주로서 긍정적 관점에서 접근하시면은 가장 좀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자동차 업종의 강세도 상당히 기분 좋게 하는데요. 현대차가 1%대 강세를 보이면서 22만 5천 원대 기록을 하고 있고요. 기아차, 쌍용차 그리고 부품주 쪽에서도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만도 모든 종목들이 지금 일단 강보합권 움직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주 같은 경우는 지금 6월 달에 유럽 판매 지표가 나왔는데요. 그 부분이 좀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6월 유럽 판매 점유율이 현대기아차가 6.3% 기록을 하면서 사상 최대 점유율을 달성했다는 점이 긍정적이고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 현대차가 블록딜 영향에 따라서 좀 하락을 하면서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까지 접어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22만 원대 라인에서의 현대차는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있고 현대차 차트 보시면은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닥권, 낙폭이 상당히 큰 상태에서 연속적인 양봉이 나온다는 얘기는 저점에서 계속적으로 좀 매수에 유입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현대차에 대해서는 지금 22만 5천 원 정도라면은 충분히 매수 관점 접근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기아차 역시 마찬가지죠. 기아차 같은 경우 최근에 7만 2천 원대를 저점으로 꾸준하게 지금 좀 지지선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기아차 한 7만 5천 원대만 뚫어준다면은 또 7만 8천 원, 8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좀 빠르게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메리트
있기 때문에요. 기아차에 대해서도 지금 74,000원대 초반권에서 충분히 좀 공략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볼 수 있겠고, 최근에 역시 자동차 부품주 쪽에 현대모비스가 가장 좀 강합니다. 이번 주 들어서도 지금 월화수 양봉을 보이면서 뭐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가장 양호한 상승 추세를 보이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역시 지금 이제는 뭐 조금 탄력은 털어질지 모르겠지만 조정을 보였을 때는 한 27만 5천 원 아래서는 충분히 좀 잡아봐도 좋지 않을까 해서 좀 안정적인 분들이라면은 오히려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들도 경기 방어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접근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조선주 쪽이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이 현대차 지분을 좀 매각한다는 얘기에 따라서 오랜만에 양봉을 보였는데요. 오늘 지금 다시 하루 만에 1%대 하락을 하면서 23만 6,500원까지 주가가 밀리는 모습입니다. 결국 어제 현대중공업이 자금을 마련했던 부분은 하루짜리 좀 반짝 호재에 그칠 뿐 현대모비스의 현대중공업의 실적에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대중공업이 지금 2분기 영업이익이 정말 안 좋을 것 같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약 600억 정도에 좀 불과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동종업계 내에 삼성중공업의 2분기 영업이익이 2,500억 정도를 넘을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주가 수준은 지금 거의 8배, 9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실적은 오히려 약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생각을 해봤을 때 역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분명 뭔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투자하시는 분들 역시 신규 투자는 당연히 자제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보유하시는 분들은 반등이 나온다면은 정말 반등이 나온다면 한 25만 원 정도에서라도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는 좀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현대중공업 그동안 워낙 저가 수주가 많았고요. 최근에 수주 물량 역시 올해 목표치 지금 이제 6월이 지났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채웠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상당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생각을 해본다면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현대중공업보다는 수주라든가 이런 모습들도 양호하고 실적도 양호한 삼성중공업 쪽에 좀 집중을 하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이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계속적으로 해양 플랜트 드릴시, 뭐 LNG선 이런 쪽을 중심으로 수주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은 지금 올해 연간 수주 목표액의 약 70% 정도 수주가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런 수주 모멘텀이라든가 실적 이런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 조선업종에서는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시고 특히 삼성중공업도 지금은 이제 박스권 하단부까지 거의 밀린 상태이기 때문에요. 뭐 36,500원 정도 아래서 35,000원까지 2,500원 정도 밴드 내에서 분할 매수가 좀 접근을 하신다면 충분히 4만 원대까지 상승을 노려봐도 좋지 않을까 볼 수 있겠습니다. 조선 기자재 쪽에서는 오늘은 한국 카본의 움직임이 좀 상당히 양호한 것 같습니다. 어제 낙폭이 좀 상당히 컸었는데요. 어제 낙폭을 오늘 이렇게 빠르게 좀 회복하는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은 그동안 지금 5,000원대부터 6,000원까지 약 20% 정도 상승을 한 이후에 5,500원대 절반 정도에서 지금 조정이 좀 마무리되고 있는 국면이라는 점 생각을 해보시고 이런 종목들도 여기서 손절 라인 어제 저점 정도로 짧게 설정을 하신다면 다시 한번 6,000원대까지 노려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또 다시 또 풍력 관련 테마 쪽 뭐 현진 소재라든가 태웅 좀 지지부진한 모습인데요. 일단은 한 차례 정도 상승 시도를 했다가 또 다시 지금 저점 부분까지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유가 최근에는 다시 또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고 태양광 쪽 같은 경우는 중국과 관련돼서 좀 역풍을 맞았기 때문에 이제 풍력 관련하여서 태웅 같은 경우도 한 2만 원대 아래라면은 좀 천천히 분할 매수 관점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유주 쪽, 화학주 쪽 살펴보겠는데요. LG화학이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LG화학이 오늘 오후쯤에 실적 발표를 할 것인데요. 2분기 영업이익 약 4천억 정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석유화학 쪽 최근에 업황이 좀 안정적인 가운데 정보 전자 부분에 그런 실적이 좀 뒷받침을 해줄 것으로 보이고요. LG화학이 1분기에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주가가 상당히 좀 좋지 못했지만 지금은 이제 안정적인 상승 추세를 기록하고 있고 이 종목도 2분기보다는 3분기가 오히려 이제 화학업종의 좀 성수기라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계속적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약 3개월 정도는 더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겠고 특히 하반기에 중국의 경기 부양이라든가 미국의 경기 부양 이런 모습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LG화학 오늘 뭐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조정을 더 받는다면 30만 원대 초반권에서는 충분히 공략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LG화학이 좋다라면 호남석유 역시 당연히 좋은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호남석유 어제 장대 양봉을 기록을 하면서 121선을 좀 뚫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역시 한 25만 원대 초반권이라면은 충분히 이제 양호한 상승 추세로의 전환 초입부기 때문에 긍정적 관점 접근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유주 쪽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 국제유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이제 SK이노베이션도 121선을 좀 뚫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마찬가지 지금 상승 추세를 좀 보이면서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 양호한 추세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지금 터닝을 하고 있다면은 긍정적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경일 팀장은 철강, 기계, 금융, 건설 등등을 짚어드립니다. 예, 우선 철강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계절적 비수기를 지나고 정책 효과가 본격화되는 8월 중국 철강 가격이 전반적인 시장을 결정하는 데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하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점을 높이는 구간에서 이제 기간에 포스코하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 기간의 매수세는 꾸준하게 조금씩 꾸준하게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대 하이스코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상승분에 대해서 이제 물량이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는 모습이지만 현재 그 기간의 매수도 이제 현대 하이스코에 대해서는 기간의 매수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화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철금속이죠. 금운동에 대한 그 가격 상승과 함께 외국인 유입이 들어오면서 이제 지금 상승 추세로 돌아서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산은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될 텐데요. 풍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변곡점이 딱 부분에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풍산 같은 경우 저점을 우선 높이고 있고 지금 고점 대비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충분하게 박스권을 이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박스권을 오늘 이제 강하게 뚫는다면 앞으로 이제 바로 전고점인 부분 31,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점. 31,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 그 투자에 하는데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계업종을 보실 텐데요. 기계업종 같은 경우에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인프라 투자의 확대 가능성이 높으며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동안에 그 상승분을 했지만 지금은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오면서 오늘 이제 21선을 두산 인프라 같은 경우 21선을 이제 내려오게 되면 그 추가 하락이 있지만 아직 그러한 기대감이 아직 소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은 조금 안심하셔도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굴삭기 판매가 부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중남미에서 그 만회를 하면서 이렇게 2분기는 지금 2분기도 적자지만 7분기부터는 이제 흑자 전환을 할 전망이고요. 이제 피팅 업체죠. BHI와 태강, 성강밴드 그리고 하이록을 보시게 되는데요. BHI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배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4배 이상 증가할 전망입니다. 가스 복합화력 HRSG는 없어서 지금 팔지를 못할 정도의 상황이 돼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 상승분에 대한 조정은 이제 가격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오늘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담으셔도 충분하다. 그리고 이제 전고점 부분을 이제 충분히 돌파할 수 있으면 그 태강 같은 경우에도 해외 플랜트 수주가 견조하고 분기별 안정성 성장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꾸준한 차트 성장, 차트가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할 전망이고요. 성강밴드와 그 하이로코리아는 실적 컨센서스가 소폭 하락할 전망이어서 어닝 시즌에는 특별한 이슈가 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리고 건설업종을 보실 텐데요.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하락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점에서 이제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이지만 지속되는 그 이익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그 관망세를 유지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경기 불확실성으로 여전히 수주가 지연 리스크가 상존하기 때문에 매출액은 긍정적이나 수익성은 컨센서스에 미치지 못할
못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제가 그 관망세를 유지하자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금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융 같은 경우에 은행업종은 금리나 정책으로 단기적인 은행주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게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습을 보시면 신한지주, KB금융, 하나금융 지금 다 이제 추세가 이제 하락 추세로 보이고 있고요. 오늘 은행업종 같은 경우에는 BS금융주주, 전북은행, 제주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은 이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정책 금리 인하 정책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은행 주가가 반등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업종 비중을 줄이는 기회로 삼기를 추천해 드리고요.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실적에서 보면 당장 돌파구가 안 보이지만 지금 주가의 선반에 대해서 지금 증권업종에는 지금 박스권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스권 등락을 보이고 있고 이제 상승 추세로 21선이 이제 상승 추세로 61선을 뚫고 올라간다면 앞으로 이제 추세 상승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신업종 한번 보시겠습니다. 통신업종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지금 SK텔레콤이 2%대 상승을 보이고 있고 KT와 LG유플러스는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신주는 지금 7월, 8월 달이 이제 투자 적기 시즌이라 이제 오늘 SK텔레콤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KT와 LG유플러스는 약보합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계속해서 테마주 흐름 살펴봐야죠. 노선호 전문가님. 예, 오늘 같은 경우 테마주의 움직임 좀 살펴본다면요. 지금 7호 태풍 카눈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태풍 관련주들, 장마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그래도 좀 양호한 움직임 보여주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남해화학 같은 경우 0.88%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지금 9,190원까지 올라서고 있고요. 코엔텍, 인선 ENT 이런 종목들 좀 강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진인프라 같은 경우가 지금 바닥권에서 좀 물론 저가주지만 6%대 가까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특징적이고요. 조비 역시 1.4%대 강세를 보이면서 14,350원대 움직임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초복이죠. 초복을 앞두고 한번 오랜만에 좀 닭고기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니까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좋지 못한 움직임을 보였네요. 그렇지만 오늘은 지금 초복을 앞두고 하림이 오랜만에 1%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올림픽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 아무래도 유럽 쪽에서 열리다 보니까 좀 밤에 올림픽이 개최가 되는데요. 밤에 올림픽을 시청하면서 또 치킨 좀 상당히 많이 먹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림 같은 종목들 올림픽 수혜주로서도 이 정도 가격대라면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볼 수 있겠고요. 차트 잠깐 보시면은 지금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상당히 좀 아랫꼬리를 많이 달긴 했지만 그러면서 어쨌든 약 3,800원 정도에서는 좀 지지선 형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인 같은 종목들 3,800원 정도 손절가로 올림픽 수혜주로서 한번 긍정적 관점 접근해 보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살펴봤을 때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정치 테마주들 상당히 좀 전반적으로 강한 것 같습니다. 박근혜 관련주 쪽 같은 경우 지금 비트컴퓨터라든가 아가방 컴퍼니, 보령 메디앙스 이런 종목들 1%대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안철수 관련주 역시 안내비 0.61% 그리고 솔고바이오, 오늘과 내일 각각 지금 1%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손학규 관련주 역시 마찬가지. 국보디자인, 윈스테크넷, 예스24 이런 종목들 각각 1%대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들이 지금 이제는 좀 계속적으로 지금 워낙 많이 부각이 되면서 또 그동안 또 워낙 많이 쉬었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들이 오늘은 지금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대선 때까지는 좀 지수적으로 트레이딩 관점 접근하신다면은 이렇게 좀 좋은 상승 초기를 보이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트레이딩 관점 접근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경일 팀장님의 테마주 흐름은 어떤 걸까요? 예, 오늘 제가 갖고 온 테마주는 소프트웨어 테마랑 항공 테마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탑픽 두 종목만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제가 오늘 그 소프트웨어 테마주의 탑픽은 KG 이니시스입니다.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간의 매도세로 그동안 상승분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어제 주가가 하락했지만 오늘 강하게 4% 이상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 모습에서 이제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 사인을 이제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예상 실적 모멘텀은 없어졌지만 실적에 대한 이제 실적 발표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앞으로 추세 상승이 꾸준히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계열
온라인 게임 디아블로 같은 경우에 이제 디아블로 결제가 그 이니시스를 통해서 하는데 디아블로가 이제 재결제가 이제 다시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이제 KG 이니시스에 대해서 계속 KG 이니시스에 통해서 이제 재계약이 통하기 때문에 그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PC 방에서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고 있고 인터넷 결제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바일 결제 시장으로 이제 사업 확대가 실적이 모멘텀에 대한 3분기를 넘어서 계단식 꾸준한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도 농후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신고가를 갱신할 가망성도 크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KG 이니시스 추천하고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점에서 계속 실적 모멘텀이 나오기 예상 실적이 나오면서 이렇게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다가 어제 잠깐 기관들이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크게 하락을 했지만 오늘 4% 이상 반등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 21선을 돌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 시점까지는 가능하다. 지금 BH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7,550원 밑에 부분에서는 매수를 하시면 충분한 이익을 보실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뚫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물량 소화 과정입니다. 전고점을 뚫기 위해서 물량 소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뚫기 위해서 물량 소화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제가 항공주 중에서는 이제 대한항공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여행 항공주가 성수기에 들어왔습니다. 여행주에는 모두 투어가 이제 대장주이고 항공주에서는 이제 대한항공인데요. 그동안 유가 하락이 이제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도 있고 이제 2분기부터 흑자 전환할 거라 예측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상승 추세이고요. 그리고 지금 차트를 보더라도 상승 후 조정을 보이는 모습에서 이제 매수 기회다라고 해서 제가 오늘 들고 나왔고요. 기간에 매수세는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저점 바닥권에서 저점을 기준으로 이제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가 잠깐 조정을 줬습니다. 지금 조정 주고 다시 이렇게 N자형 상승을 보여줄 거라고 전망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오늘 들고 왔고요. 오늘 매수 가격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51,000원 이하입니다. 51,000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이제 충분하고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돌파하게 되면 이 부분을 이제 대한항공이 강하게 돌파하게 되면 이제 전고점인 58,000원까지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테마주름 짚어봤고요. KIC 투자자문의 김성원 이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미 증시는 주택 지표와 산업 생산 지표 호조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전일 뉴욕 증시 영향으로 상승 출발했지만 하락 전환해서 현재는 1,816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4월 연속 상승 후에 금일은 관망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반면 코스닥은 8거래일 연속 하락했지만 금일은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은 최근 3거래일 동안 8천억 원 순매수를 기록해서 증시 상승을 견인했지만 금일은 매도 전환한 모습입니다. 업종별로는 금일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순매수하면서 전기전자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계와 화학주 그리고 해양 플랜트 관련주는 3분기 실적 개선 기대로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회사는요? 네, 1991년 설립된 무선 데이터 통신 단말기 전문회사 모다정보통신입니다. 모바일 라우터와 모듈, 4세대 YMAX 무선통신 단말기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망 관리와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주도하는 정보기술 업체였으나 2006년 KT의 단말기 개발 협력사로 선정되면서 모바일 단말기 개발사로 변신을 했습니다. 이동통신 기술과 IP 기술을 활용해서 2007년 KT와 공동으로 세계 최초의 와이브로 단말기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09년 일본 시장에 진출해서 UQ 커뮤니케이션즈의 단말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인 KT와 UQ 커뮤니케이션즈의 매출 비중이 94%에 달합니다. 신성장 동력으로 삼는 시장은 와이브로 2세대, 그리고 LTE 라우터, 머신투머신 분야입니다. 내년부터 LTE 모바일 라우터 시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통신 3사를 겨냥한 신제품을 개발할 예정이며 일본에서도 KDDI와 LTE 단말기 사업을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모다 정보통신 실적은요? 2009년까지 매출은 평균 100억 원대였지만 2010년을 기점으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일본의 경우 최근 6년간 와이버 가입자 평균 성장률이 연 87%에 달합니다. 이에 힘입어서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2010년보다 각각 28%, 112% 늘어난 540억 원, 8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모바일 라우터가 주력 제품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매출액 총이익률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모다 정보통신의 상장 일정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공모 주식 수가 110만 주이며 공모 희망가는 1,500원에서 12,000원입니다. 공모 예정 금액은 115억에서 132억 원으로 25일부터 이틀간 일반 공모 청약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달 3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공모에 관심을 많이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KIC 투자자문의 김성원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함께하신 두 분의 전문가는 LNS 파트너스 노선호 전문가, 로저스탁의 이경일 팀장 두 분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11시부터 시작하는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료 문자 013-3366-0110, 전화 023153-2610번으로 상담 신청 부탁드리고요. 또 저희 아울러서 출발 증시와이드 블로그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